부모님이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받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리면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부모님 인적공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풀어주시죠. 예, 연금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인적공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적공제라는 건 소득이 없는 사람을 내가 부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담이 크니까 이거 공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 소득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분은 이제 소득이 있는 걸로 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1년에 100만 원이요? 1년에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오롯이 그냥 다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공제해주고 실제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걸 봐요. 그러니까 쉽게 장사하는 분인데 매출이 1억이다. 근데 네. 경비를 9,900만 원 썼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이제 소득이 없는 걸로 본다는 거죠. 근데 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각종 경비나 이런 것들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연금 소득 공제라는 걸 일괄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연금 소득 공제를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걸 이 표를 보자면요. 일단 연간 350만 원까지는 10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금 소득이 빵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초과 금액이 이제 연금 3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금에 대해서 40%이 정도를 또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요. 예를 들어 총 연금액이 나는 1년에 550만 원이다. 그러면 350 뺀 초과분 200만 원의 40%인 80만 원 그리고 350 이걸 합쳐서 430만 원 공제하니까 연금 소득은 120만 원이 되는 거죠. 또 총 연금액이 뭐 7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금액의 20% 이거를 추가적으로 또 공제를 해주고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우 이거 복잡해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러실 텐데 그러실까 봐 제가 미리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 정도 연금을 받으시면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서 인적 공제 대상자가 되냐 안 되냐 계산을 해봤더니 1년 동안 받는 세전 연금 수령액이 516만 6,667원일 때 네. 그럴 때 이제 416만 667원 요걸 공제받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세전 연금이 516만 원 이하다. 이러면은 이제 인적 공제 대상자로 올려도 되고 만약에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데 연간 516만 원을 초과해서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인적 공제 대상자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 소득이 한 달에 50만 원 넘는다. 그러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거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연으로는 잘 모르는데 다달이 받기 때문에 네네. 다달이는 알거든요. 근데 네. 이게 50만 원이 넘는다 이러면 일단 안 된다고 보시는 거고 40만 원 언저리다 이러면 계산 한번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금 소득이 얼마인지 이거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고 다음 사연 한번 알아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아들의 생활비를 사실상 부담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최근에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연말정산을 다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나눠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취업 전에 이제 아들을 가족공제로 넣어서 네.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최근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이제 취업한 기간부터 빠지는 건가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얼마를 벌었느냐. 아까 그 100만 원 이하로 벌면은 이거는 인적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이 기준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드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500만 원 이하라면은 기존처럼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데 초과했다고 한다면 부모님 따로 아드님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기간이랑 상관없이 금액적으로 이제 500만 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했을 때 네. 하는 거고 만약에 이 금액이 넘을 경우에 각각 이제 그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면 네네. 그러면은 좀 절세법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먼저 사연 주신 분께서 대부분 공제를 받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연자분, 그러니까 어머님, 부모님이 대부분의 공제를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아드님은 올해는 기본적인 공제만 받고 넘어가는 게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그 근로한 기간에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해 뭐 1월부터 12월까지 다 이제 취업한 게 아니시라면 뭐 11월 정도에 취업했다 그러면 11월부터 12월까지 쓴 건 얼마 안 될 테니까 이 부분은 아드님이 공제를 받고 그 전에 뭐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이 공제를 받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공제를 받으시는 게 가장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로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연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국민연금, 연금저축, 뭐 퇴직연금 이런 퇴직연금. 곳에 납부한 금액 그리고 기부한 거는 언제든 기부를 했든 기부금은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이런 것들은 근로기간 외에도 지출한 거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유리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크게 이제 근로기간에 겹치는 기간 동안만 지출한 것만 인정해준다 이런 것들이 뭐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액 그리고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뭐 주택마련저축 이런 것들이 해당되니까 이것들은 중복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정리를 한번 싹 해드리면 이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이 본인의 인적공제 정도만 받으시면 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거나 혹은 뭐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고 하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소장님? 네, 정확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아유, 아닙니다. 민망하네요. 그다음에 12월에 우리가 저 사회 초년생들 네. 내가 연금 뭐 얼마까지 공제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동안 뭐 내가 짧게 뭐 이를테면 9월부터 직장에 다녔으면 네. 그게 한도가 안 차거든요. 네. 그러면 12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죠. 연금저축이나 IRP에 내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게는 13%, 많게는 뭐 16% 정도 네.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 몰아서 내더라도 인정은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몰아서 냈다 했을 때 내년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공제 안 받고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놓고 내년에 연말정산 신고하실 때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니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